개막식은 이걸로 마쳐졌지만 축제가 마쳐진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만나보시게 될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는 동학시극의 순서입니다. 이 동학시극은 동학 가사와 또 동학시의 서사 시극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무대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동학시극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학시극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동학시극은 상주시 낭송협회에서 주관하고 상주시 낭송협회 김차순 회장님의 연출하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시인이시자 낙동강 문학관 관장이신 박찬선 님께서 시극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바람에 불빛 날리지만 날리는 것은 바람이다. 할아버지의 산이 울더니 빨간 겨울열매로 영들고 씨앗은 언 땅에서 태동을 하면서 하늘 가누는 우리로 자란다.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때가 되면 다 된다. 때가 되면 다 된다. 때가 되면 다 된다. 우리 역사에서 19세기는 건대 사회로의 전환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조나 지배 보수층들은 봉건적인 억압과 수탈을 일삼으며 때마침 밀려 들어오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적 접근에도 주체적인 대응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로부터의 개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스스로 변혁의 주체가 되어 반봉건, 반외서의 기치 아래 사회 개혁과 자주 독립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광제창생 보국안민 척의척양을 부르짖으며 농민들은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지향하며 대대적인 운동을 펼쳤으니 그것이 바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우리 고유의 학인 동학은 백성들의 눈더미요 깨침이자 자존입니다. 동학은 인간 사랑이요 생명운동입니다. 그 운동의 중심 인물로서 상주 은척동학교를 창도하신 삼풍 김주희 선생이 계십니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가시고 내려가세요. 다 같이 올라가는 축복받은
탄생. 수은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도한 1860년, 삼풍 김주희 선생은 농부 김윤중과 단양우시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네. 금북 정맥이 흘러내린 법화산 아래 충남 공주시 유구읍 신달이리 달도 머물다가 채워주고 가는 마을 달월정. 편안함과 그리움이 있는 곳일세. 아버지 김윤 집은 집안 어른의 양자로 갔다가 홀대를 받았네. 서러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학도가 되었다네. 김주희를 동학으로 이끈 사람은 아버지였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동학 사상에 남존여비와 적서차별이 없는 인간 존중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하늘 나는 새가 되었으니 여기에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들었네.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인 대접받는 세상을 일구는 동학인의 해에 동학인이 태어났으니 천우신조의 필연으로 축복받은 일이었네. 운명 지어진 탄생이었네. 저 두 남자에서 동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은 행록을 중심으로 수도에 전념하였지요. 그러던 중 동학농민혁명의 운명을 가른 큰 싸움이 일어났으니 그래, 무슨 싸움이라고 했던가? 충청도 공주 우금치 전투락하대 1894년 11월이었지. 지금부터 130년 전이지. 삼풍 선생도 싸우러 갔는가? 삼풍 선생은 그때 나이 34살. 불같은 나이였으니 어찌 가만히 있겠어. 바로 싸움터로 갔지.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이 한편이었지요. 3,000명이 채 안 된 관군과 소총과 기관총 등 서구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동학농민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16만 7천 명의 농민군이 겨우 50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글쎄, 삼폰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삼풍 선생은 겨우 살아났다네. 산처럼 쌓인 시체 속에서 천우신조로 살아났지. 삼풍 선생은 괴나리 보찜 하나 달랑 둘러매고 충남 갑사로 갔습니다. 동학군을 섬멸하려는 눈초리는 불을 켜고 있던 때라 감시망을 뚫고 전북 논산군 두마면 흑성리 바위굴에 피신했습니다. 색출의 망이 좁혀지자 전북 무주, 충북 영동, 옥천을 거쳐 보은 속리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추위가 엄습하는 고난의 길, 고행의 길이었네. 몸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네.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네. 바위처럼 새 뭉치처럼 험악한 산길과 물길은 고난의 길, 참 인간이 나아가는 길이었네.
언척 가는 길. 언척 가는 길은 동학의 길이다. 사람의 길이다. 사방으로 막힌 높은 산길을 넘어야 하고 물 오를 때는 자라가 기어오르는 겨울도 함께 간다. 깊은 땅속 검은 불, 곤히 자는 시간을 겨울려 온몸 태운 검은 광장. 비껴 돌아더니 성주봉과 칠봉산이 마주선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 상주시 언청면 우기리에는 김주희 선생이 창도하신 동학교당이 있다. 언작골은 평화롭다. 발길 다 머문 곳이 도량이라지만 다리품밖에 없던 시절 이 첩첩산중을 어이 찾았을까. 마음의 눈은 풍수에 밝아 험한 산하를 넘은 것일까. 간간히 빛부리는 초겨울, 붉은 산수유 열매가 저렁저렁 매달린 마을 안길 찾아든 동학교당. 빈 마당에는 경 읽는 소리가 가득하다. 왜 하필이면 속리산으로 오셨나요? 속리산은 이름 그대로 세속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십승지 하나지요. 수도추로도 그만이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뒤 정신적 충격이 컸을 텐데. 동학군의 기세가 꺾이고 그대로 세속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십승지 하나지요. 수도추로도 그만이고. 동학군의 기세가 꺾이고 풍비박산난 상태였어요. 삼풍 선생은 우금치 전투의 희생을 거울 삼아 투쟁보다는 수도를, 대결보다는 평정을, 수양과 믿음으로 백성을 널리 구하겠다는 큰 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상주시 하북면 장암리에 경청교를 세웠군요. 그렇지요. 정수기와 함께 했는데 그분은 삼풍 선생과 반대로 행동을 앞세워 싸우다가 붙들려 청주 형무소에서 참형을 당하였지요. 참 안 됐군요. 그 뒤 어떻게 되었나요? 수은 선생의 정신 계승에 더욱 매진하는데 동학의 핵심 사상을 우리 안에서 우리 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동학이 유불선과 민간 신앙의 융합이자 통섭의 결정체로 파악하고 동학의 신앙화와 동학의 종교화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림교, 즉 동학교가 되었군요. 예, 맞아요. 바로 김주희의 동학교지요. 언청면 우기리에 동학교당 세우다. 누구 지정이야? 어허야 지정이야. 백도 대간 빠져온 정기. 어허야 지정이야. 천하 명당이 어디매뇨? 어허야 지경이야. 방군 한올인이 보호하시는 어허야 지경이야. 칠봉산 자랑 우복동 일세. 어허야 지경이야. 이 땅에다 틀을 잡으면은 어허야 지경이야. 북풍 서풍을 막아주고 어허야
지경이여 선남 선녀가 산을 이루어 어허야 지경이여 홍익 인간의 기상이 넘쳐 어허야 지경이여 민족의 번영이 이룩된다. 어허이요 지정이요. 깨어있는 집 상주 은척 동학교당. 살아있는 자들은 집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집이 있습니다. 불세기가 야문 각질의 집을 짓듯이 굳고 단단한 성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방랑자와 방황하는 자는 집이 없습니다. 가는 길이 집이요 머문 하늘이 집입니다. 산에 집을 짓기도 하고 바위 속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미로의 중심에 지은 정신의 집 내채. 낮이 없던 깊은 밤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집 안에 집이 있는 음양의 조화. 집을 두고도 집이 그리워서 사경을 하듯 하늘님의 집짓기를 거듭해온 개벽. 서러움이 받치면 집이 됩니다. 눈물이 마르면 집이 됩니다. 물결에 바람결에 허물어지는 보루. 가라앉은 주춧돌만이라도 지키려는 어기찬 행진. 굴욕의 끝에 자리 잡은 교당. 고문받는 신음소리 사이사이, 경 읽는 소리, 주문 외는 소리, 먹가는 소리, 뒷담 위 하늘수박 읽는 소리가 들리는 열린 하늘집. 가난한 자의 집은 대낮같이 밝습니다. 집 안에 없는 자의 고독이 켜켜이 쌓여 밤에도 빛나는 구슬처럼, 혼이 나르는 반딧불처럼 빛을 나투는 집이 됩니다. 상주 은척 동학교당은 1915년 6월에 은척면 우길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터를 잡았습니다. 칠봉산을 등에 업고 주변 산들에 의해 형성된 공배 정자형 산세와 좌우측 시암천과 황영천이 마을의 동남쪽에서 합소하여 흐르는 산정 수정의 선천 형국 버그마자형 지세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교당은 동학교의 자연관과 우주관이 그대로 반영된 성스러운 공간일 뿐 아니라 실존적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우복동 이야기. 내 고장 상주 사람들은 우복동을 압니다. 막연히 어디엔가는 있을 우복동을 압니다. 도잠에 3개나 있을 우복동을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복동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우복동에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주 사람들은 우복동을 말합니다. 어느 산 넘어 어느 개울 건너 정치도 전쟁도 다툼도 없는
건심 걱정도 전혀 없는 우복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꽃 피고 새우는 살기 좋은 마을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 고장 사람들은 우복동을 그리며 삽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순하게 소를 키우며 삽니다. 내 고장 사람들은 우복동을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 고장 사람들은 눈앞에 우복동을 모릅니다. 듣고 보니 참 좋군요.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도 전쟁도 없는 우복동이 눈앞에 있다니요. 언청면 우기리를 우복동이라고 불렀대요. 교당터가 소의 배에 해당된대요. 소, 우, 배, 복. 얼마나 넉넉해요. 조선 후기 이중 하나의 특리주에 청화산 자락에 우복길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 먼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기 좋은 10곳 10성지 중에 하나지요. 풍수로 보면 봉황의 혈자리, 몸통에 해당됩니다. 교당으로 들어오는 길이 많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요즘은 길이 넓혀져서 쉽게 찾지만 예전에는 들어오는 길이 사방 10곳이나 되는데 고삿길로 거미집처럼 얽혀 일본 순사가 한 번 들어와 나가려면 똑같은 집을 3번씩 들락거리기는 다반사였지요. 우기리를 창마, 창마을, 창리라고 부르는데 신라시대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1930년대 들어서 부교주 김낙세 인연으로 안동으로 넘어온 사람이 많아 안동촌으로 부르기도 했지요. 배산 임수, 미로로 상징되는 우기리에 100여 년 전 1918년에 교당이 완공되었습니다.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길지에 방어와 안락경까지 고려해 지은 특수공간에 동, 서, 남, 북제 네 채가 아자의 배치로 궁을 적 천지의 조화를 이루었다. 과각이 할머니, 상주 은척 동학교당에는 아흔 되신 할머니가 사십니다. 16에 시집와서 아들, 딸 낳고 헌성일마다 제수장만으로 생애를 보내신 할머니. 첩첩산골에도 외경이 들이닥쳐 수색할 때 노쇠의 길을 부엌 아궁이 깊숙이 넣고 청솔불을 지펴 연막을 치고 얽히고 설킨 마을 안길 담 밑에 묵기도 하고 천정 속 대들보에 매달기도 하여 온전히 지켜낸 보물. 한울님께 새벽마다 맑은 샘물 올리는 정성으로 반들반들 마루를 닦으며 지켜오신 성체. 밤 이슬도록 목숨 같은 배를 짜서 몰려오는 허기를 달래준 포덕. 시열은 하신 말씀, 쓰시던 관에서 미투리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우리 믿는 도가 따로 없는 세상에서 제일 큰일 하신 상주 은척 동학교당 곽아기 할머니.
120여 가구가 옹기종기 정답게 모여 살던 오길이 16살에 충북 영동에서 가마 타고 시집와서 지금까지 80해를 교당에서 살았지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할라치면 밤하늘에 잠별같이 사연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1943년 11월 25일 음력 10월 28의 날 수은 선생 119번째 단신일 헌성제에 사달이 났습니다. 서리가 새하얗게 내린 아침 막 제를 올리려던 순간이었지요. 대장이야, 대장. 야, 이 무도한 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야, 이 흉악한 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냉큼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 동학 믿는데, 우리가 우리 교당에서 우리 하늘님 모시는데 웬 간섭이란 말이냐? 웬 간섭이란 말이냐?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 개디지만도 못한 놈들아, 내 놈들이 이러고도 살 것 같으냐? 내 놈들이 이러고도 잘 될 것 같으냐? 삼풍 선생님은 이듬해 봄 병보석으로 나오셨어요. 연만하신 연세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의 힘이 컸음을 알 수 있지요. 1944년 9월 부교주님이 고문으로 대구 가명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들이 개성형무소로 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곡기를 끊은 뒤 12월 28일 오후 5시 헌성실 옆방에서 84세를 일기로 순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때가 되면 다 된다. 걱정 마라 였습니다. 때가 되면 다 된다. 때라는 말이 참 좋다. 때라는 말에는 기다림의 싹이 돋는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억눌려 지냈을 때 짓밟히고 어깨에 지고 가마니처럼 묶여가서 고문을 받았을 때 사람이 하늘임을 몸소 보여준 84해 삼풍 김주희 선생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남기신 말씀. 때가 되면 다 된다. 잠자던 경전이 눈을 뜨고 풀린 겨울물 소리가 난다. 때라는 말에는 닫힌 문이 열린다. 다 때가 있다는 말 언제 들어도 참 좋다. 한바탕 경랑이 휩쓸고 간 교당에는 나하고 10살 된 시동생 6살 난 시누이만 남았지요. 개성소년 형무소에서 1945년 7월 중순 수감된 김도경을 병가로 내보낸다는 전보가 왔는데 생사조차 가늠하기 힘든 남편을 살려내야 하는 일과 하루빨리 일본이 망해서 돌아가기를 기도했지요. 형무소 복귀를 며칠 앞두고 거짓말 같은 8.15 해방, 감격의 해방에 펄쩍펄쩍 뛰면서 외친 대한독립 만세를 90평생 그때처럼 기쁜 일은 없었답니다. 할머니가 들고 가요. 얼굴이 검다. 상주시 은청면 우길이 동학교당에는 크고 작은 목활자가 있다. 나무 상자에 해바라기 씨처럼 촘촘히 박혀 있다. 그들은 캄캄한 동굴이나 빛이 들지 않는 좁은 방에서 나왔다. 저마다의 이름을 달고 산과 내 같은 새들의 발자국 같은 모양으로 바람 소리를 지니고 가지런히 있다. 사열받는 병사들처럼 줄지어 화음을 이룬 것은 얼굴이 검다. 향기를 다한 암갈색의 모과인 양 얼굴이 검다. 세상의 어둠이란 어둠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빛을 뿌리고 온몸은 비뚤어도 바르게 서는 지혜의 정령, 온갖 감시와 수탈과 수모에도 뒷세상을 여는 그들은 영광의 검은 훈장을 달고 있다. 반짝이는 글자, 어두워야 밝아오는. 넛새 어기 부엌 아궁이에서 살아난 하늘이 있네. 캄캄한 방골에서 살아난 땅이 있네. 밝은 대낮이 오히려 어둡던 시절, 수탈의 마수가 뻗친 날, 가가기 할머니는 넛새 어구기를 아궁이 깊이 밀쳐넣고 불을 지폈다네.
푸른 솔가지를 태운 검은 연기로 뭉게구름 같은 연막을 쳤다네. 가까스로 소생한 아자. 상주 언척 동학교당의 상징 문자. 헌성을 올릴 때에는 맑은 물을 담아 풍요로운 생명의 도를 담아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진설을 했다는 오방세계에 튀어오는 밝음,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감흥을 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네. 보름달 같은 마음이 있네. 교당의 유물과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 시에 담겼네요. 지기금지 원희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있어야 되나? 학창의를 보고 풍선처럼 가볍게 하늘나라로 가는 옷이야. 살아서 나북거리는 저 춤사위 좀 봐. 나래질 할 때마다 하늘자락도 춤을 추는 융당 같은 구름을 타고 오르는 천년 몸짓의 언어. 좋을시구 좋을시구 맑은 정신을 살찌운 깨끗한 영혼의 옷이야. 좋을시구 좋을시구. 일제가 상주 동학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것은 경전과 가사로 동학을 퍼뜨리려 했기 때문이었죠. 경전 간행 사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즘도 책 한 권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둡고 궁핍했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경전과 가사집을 어떻게 출간케 되었는지요? 예, 놀라운 일이죠. 1922년에 일제는 상주 동학을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 경전과 가사의 간행 사업은 자유롭지 못했고 교조들이 쉽게 읽고 수행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감시의 눈을 피해 관솔가지로 호롱불을 밝혀놓고 밤새워 야간 작업을 했답니다. 일제의 감시 속에 그런 작업을 하였다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한마디로 정신력, 굳센 의지와 불효불급의 정신력이 일궈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 존중의 동학 정신이 아닐까요? 짓고 쓰고 새기고 펴내는 줄기찬 작업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요? 상주 동학의 특이할 점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목판을 100년 동안이나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6년도 봄에 지붕 개량을 하려고 북제의 지붕을 벗기자 헌정실 천장 안에서 언척 동학을 상징하는 교기, 의기, 기두, 깃대 등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숨겨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요? 바로 삼풍 김주희 선생이 직접 지으셨답니다. 가사를 지을 때는 시름시름 알아가며 신기를 빌려서 완성했으니까요. 깨친 세계가 의연하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주 단편적이지만 동학 경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궁울경 음량의 조화가 쉬지 않고 순환한다. 통운 역대
선천 회복의 운세가 도래. 도원경 군자의 덕은 성경신으로 성심을 다해야 한다. 용감유사 암시인가 개같은 외중놈아 너의 신명 돌아보라. 택선수덕과 시세가 편에는 살해인물 좋아하여 무료로치 숭상할세 갈차로 야고치하고 갈차로 다가 제 갈차를 지가 주고 제 갈차를 정하네. 해방이 되어 몰수되었던 기물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천우신조였지요. 한국 전쟁 때도 탈이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탈이 없었습니다. 장롱과 지붕과 부엌으로 숨겨서 지켜온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유물 289종 1425점이 2013년 12월 30일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사로운 일이지요. 나라에서 그 가치를 인정했으니까요. 생명의 빛,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은자가 묻혔다는 은척은 지명부터 예사롭지 않네. 칠봉상과 성주봉이 어우려 서기가 넘치는 곳, 이 땅의 중심에 상주동학교당이 터를 잡은 지 삼풍 김주희 선생께서 도를 편 지 100년이 훌쩍 넘었네. 나라 잃어 안팎으로 캄캄하던 시대, 사람이 하늘같이 귀하고 중함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할 도리를 일렀으니 외적을 저주하고 질타하는 나라사랑 백성사랑의 도를 펼쳤으니 삼라만상 운행의 길을 내다본 성각의 예지, 천지공사가 다 때가 있음을 일렀네. 우리가 오늘 여기 정신개벽의 현장 성스러운 자리에 있음도 그날의 가르침, 그날의 권력, 그날의 수도, 그날의 기원을 기름은 하늘을 모시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일 아닌가. 영예로운 문화유산을 온 세계에 펼치는 일 아닌가. 가을 산빛도 물빛도 맑아지는 세상, 모두가 하나 되는 환하게 밝은 세상, 사람 사랑의 꽃집 오 상주 은척 동학교당, 동터는 동력의 빛이요 우리가 모시는 무생명의 빛이요. 차렷 인사. 잠시 저희 작품에 대해서 작품을 쓰신 박찬선 문학관 관장님과 이사장님을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듣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주 은척 동학교당이 바로 이 공연을 통해서 아하, 우리 백성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바로 몸부림이었구나. 그 현장의 본산이 상주 은척 동학교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집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주 은척동학교당을 창도하신 김주희 선생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깨어있는 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혼란한 요즘 세태에 바로 중심을 잡아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으로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집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작품을 지연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동학문화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문기 이사장님 더없이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마음을 합치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지리라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집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예, 오늘 더운 날씨에 짧은 시간 동안에 공연 준비하시느라고 김차순 회장님과 여러 회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진 찍게 올라오시죠.